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공정과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플랜트 도면 실무에서 저장용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저장용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관련된 걸 통해서 실제 석유화 플랜트에서 어떤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베슬, 드럼, 탱크라고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결론으로 학습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원료를 저장하려면 어떤 설비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라는 말을 정의해보면 사전적 정의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하게 얘기하면 공업원료, 우리가 쓰는 거겠죠? 공업원료,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 두 개 다 약간 석유와 화학 관련된 내용이겠죠. 조금 풀어 얘기하자면 콩은 두부나 콩나물, 콩기름 등의 원료로 쓰인다. 즉 콩이 원료라는 거죠. 즉 우리는 어떤 재료나 어떤 시작점, 어떤 이제 씨앗도 시작점이겠죠. 이제 그런 걸 원료라고 정의한다고. 앞으로 이제 원료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저도 원료라는 얘기를 쓸 거고, 다른 교수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원료라는 얘기를 쓸 거니까, 원료라는 건 그냥 어떠한 재료, 혹은 이제 어떤 씨앗 같은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조금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라는 얘기도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이제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같이 정의를 해봤죠. 간단하게 물러보면, 얼음인 고체는 정해진 크기와 형태를 갖는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액체는 크기는 있는데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체는 크기도 형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어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기와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크기와 형태가 다 정해져 있는 건 고체, 둘 중에 하나. 물론 이제 그 하나라고 하면 조금 이제 말이 안 되죠. 크기가 정해져 있고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건 액체, 두 개 다 정해지지 않는 건 기체라고.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로 풀어보자면 분자 간에 배치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형태랑 크기가 있는 거죠, 고체. 그 다음에 분자가 접촉은 하지만 배치는 정해지지 않는 거, 그게 액체. 상호작용은 어떠한 각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기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실습 차원에서 우리 이제 납사에 대한 걸 찾아봤죠. 어쨌든 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뱃살, 납사에 대해서 고체, 액체, 기체를 정의해봤고, 납사가 고체가 되는 거, 액체가 되는 거, 기체가 되는 거. 어쨌든 우리는 실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좋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물이랑은 좀 다릅니다. 물과 기름은 여러분들 섞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 개는 특성이 다르죠, 특성이. 그래서 이제 고체, 액체. 이제 제가 살며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납사가 고체가 되려면 영하 30도 정도, 그 다음에 기체는 약 90도 정도, 그렇게 시작한다. 그 액체 상태는 영하 30도에서 90도까지.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 상온 상태에서는 이 기름이라고 부르는, 납사라고 부르는 석유화학 제품은 액체입니다. 액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이라는 얘기는 모아서 간수하다.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한다. 그래서 저장온도, 우시집은 아마 오랜 저장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하실에 주로 저장해온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료를 저장한다고 했었어요. 저장을 어떻게 할 건지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의 상태랑 여러분들은 연관하여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PFD에서 각자 생각하는 저장 설비를 정의를 하고, 실제 그게 이제 설비를 공장에 가셔서 그게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이걸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장용기라고 하면은 베슬, 드럼, 탱크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럼 이제 베슬, 탱크, 드럼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뭔가 명확한 정의가 있다 없다라는 게 조금 이 플랜트 분야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자, 베슬이라는 건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커브드 컨테이너, 뭔가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요. 얘는 홀드 리퀴드, 액체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드럼은
라지 튜브래요. 되게 큰 튜브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거라고 하고, 탱크라는 건 그냥 컨테이너래요. 형태가 뭐 정해지지 않아요. 뭐 커브드라는 것도 없고요. 뭐 큰 튜브란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홀드, 리퀴드랑 가스, 액체랑 기체를 저장한다고 얘기만 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금 말했던 뭐 커브드니 뭐 이제 라지 튜브, 큰 튜브니 뭐 휘어있니 곡면이니 액체니 기체니 뭐 기타 등등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장 용기의 종류를 한번 선정해 보는 걸 같이 한번 해보셨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는 걸 정리하고 정답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석유화 플랜트에서 원료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아까 봤던 베슬과 드럼과 탱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